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 주가 끝이 나고 또 이제 주간 이스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주간 이스모를 매주마다 계속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은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갔죠. 사실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한 주가 끝났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요번에는 이제 3연휴였잖아요.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랑 겹치면서 오늘까지 5월 6일까지 휴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가 한 4일 정도면 끝나는, 좀 짧게 끝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번 주라고 해야 되나? 저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텔 문제죠. 인텔 논란이 뭐 철권에서 좀 에러가 난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전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점점 이야기가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CPU를 13세대랑 14세대를 계속 쓰다 보면은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인텔 CPU가 조금씩 문제가 좀 많았죠. 계속 약간 발열이 높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라이젠이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 사실 그 발열이 좀 높은 CPU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성능이 좋아지다 보면 발열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이제 13세대랑 14세대는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공정 개선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근데 경쟁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5월 15일에 뭐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전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약간 제한을 걸면서 그것들은 이제 저희가 정상 동작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텔이 요즘 좀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인텔을 이제 잘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라이젠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작업할 때 일단 인텔 CPU가 조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업용으로 쓰실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게임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라이젠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5월 15일날 공식 발표를 봐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뭐 제한을 걸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K 달린 CPU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오버클럭을 다 풀고 쏘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비싼 돈 주고 K CPU 사신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인텔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i6500, 스카이레이크 이런 거 쓰기도 했고, 아무리 뭐 라이젠이 좋아졌다 해도 인텔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성이나 이런 거 좋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전 지금 라이젠을 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인텔이 좀 곤란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비웃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인텔을 쓰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뭐 인텔 쓰시는 분들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회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컴퓨터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뭐 라데온 쓴다고 욕하고 뭐 인텔 쓴다고 욕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잘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멧 알리발 CPU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코멧 쪽의 발표 이런 걸 보니까 아마 공짜로 배송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세금 내고 관세 내고 가져가실 분들은 배송이 되고, 그거 안 내시고 환불하신 분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세관 측이랑 연락해서 우리는 반송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이거 거의 한 달 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참 애매한 문제긴 합니다. 애초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인데, 저도 이제 알리나 이렇게 가성비로 싸게 구매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애초에 우리가 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러니까 물론 알리 최저가로 국내에서 팔아라, 이런 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납득 가능한 가격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비싸야지 우리가 안 하죠. 왜 우리만 맨날 막 최저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냐고. 가격차 갭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직구 같은 거 많이 했던 것도 그렇고, 요새 막 일본 직구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애초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런 거 안 하고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비싸잖아요. 우리 월급 빼고 다 비싸잖아요. 싼 게 있으니까 이 나라에, 내 월급 빼고. 우유도 비싸, 사과도 비싸, 뭐 다 비싸, 컴퓨터도 비싸. 싼 게 있나? 우리네 월급 빼고. 그런 게 있어서 참 직구 안 하는 세상, 이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알리나 테무 이런 거를 조금 견제하겠다라는
된다는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인지. 사실 저는 $150 제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무슨 $150 제한이야. 전 이걸 더 풀어줄 줄 알았어요, 이거를 제한을. 근데 이걸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좀 깝깝합니다. 유통이라든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사실 저도. 근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해야 되냐고. 빵값도 비싸고 우유값도 비싸고 사과값도 비싸고 다 비싸.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그쵸? 그런 게 참 아쉽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헬다이버즈 2 논란이 있었죠. 참 논란도 많다. 헬다이버즈 2가 굉장히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이제 코옵 액션 게임이었잖아요. 협동 게임. 외계인이 막 날아오고 친구들이랑 같이 4인 레이드 구성해가지고 처치하는 그런 재밌는 멀티플레이 게임이었는데, 저는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을 잘 안 하니까 헬다이버즈 2가 재미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헬다이버즈 2가 콘솔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도 나오고 엑스박스로도 나왔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스팀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은 이제 PSN 멀티플레이를 하려면 PSN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월정액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스팀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측이겠죠? 이쪽에서 아마 야 스팀판도 PSN 계정 연동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스팀으로 할 사람도 플레이스테이션에 월정액 내라. 이런 걸로 이제 바꾸려고 했다가 엄청난 빅추 폭격과 환불 러쉬를 맞은 다음에 이걸 철회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PC로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제 PSN 네트워크 비용을 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생각이었나 모르겠는데, 왜 이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다른 굳이 이제 게임 분야뿐만이 아니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똥볼을 차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런 제작자나 이런 애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죠. 뭐였더라? 타르코프였나? 타르코프에서 좀 비싼 패키지 이걸 또 내가지고 이것도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헬다이버즈도 그렇고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타격이 좀 컸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스팀에서 약관 위반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30일이었나? 30일이었나? 아니면은 플레이 타임 2시간 이상이었나? 이게 지나면 원래 환불을 안 해줘요. 근데 이거는 게임 제작자 측이라고 해야 되나? 퍼블리셔 측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이미 중간에 이제 이걸 변경시킨 거잖아요. 멀티플레이어 관한 정책을. 그래가지고 아마 이례적으로 스팀에서도 다 환불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스팀 측의 이런 결정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쪽이 100기를 들었다. PSN 계정 연동 업데이트 이거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최선의 방법을 연구 중이다 어쩌다 하는 걸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환불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헬다이버즈 2를 안 해가지고 상관이 없긴 하지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참 이해가 되진 않네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쪽 입장에서는 PS 유저, 플스 유저만 이거 PSN 네트워크 비용을 내니까 이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스팀 유저 측에게까지 이 비용을 물리려고 하는 결정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런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입한 물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요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끝났는데 GS샵에서 6개월 휴면 고객에게 7,000원 적립금 증정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실 GS샵 많이 사용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사용할 때는 있는데 GS샵을 그렇게 메인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요 7,000원 이벤트 요 참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해서 7,000원 적립금을 타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벤트가 끝났네요. 그래서 7,000원을 쓸 수 있는 거죠. 7,000원 꽁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콜라 같은 거 사시고 어떤 분들은 과자 같은 것도 사시고 막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뭘 샀냐? 김규흔이란 분이 무슨 한과 명인이에요. 한과 명인. 그래가지고 약과를 사봤습니다. 여기는 김규흔 한과 꿀약과 이거죠. 9,900원짜리 요거를 사가지고 실제 2,900원을 내고 요 약과를 구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10개 입에 9,900원, 그리고 박스형 400g에 1,900원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400g이 용량이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1,000원 차이인데?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걸 살려고 그랬어요. 1,900원에 400g 요걸 살려고 했는데 기분이 좀 싸해가지고 요 원재료 및 함량을 좀 봤거든요. 요게 1,900원짜리 원재료입니다. 밀가루 55.7%, 물엿 12%, 소주, 조청 등등 이렇게 들었다. 요게 1,900원짜리고 요게 9,900원에 10개가 든 약과예요. 요게 또 용량이 적겠죠?
얘는 300g이에요. 얘는 300g, 얘는 400g. 100g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는 1000원이다? 누가 봐도 400g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 원재료명을 보니까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밀가루가 30%예요. 여기는 50%인데 여긴 30%. 대신 여긴 쌀 조청이 들었어요. 쌀 100%, 쌀 조청에 우리밀 10%, 국산 100%에 뭐 채종류에 계란에 소주에 뭐 이렇게 들었고, 여기는 조청이 조금 덜 들었어. 물엿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밀가루가 55.7%, 국산 밀은 안 들었어. 여기는 우리밀 10%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성분이 좋아 보이죠. 우리밀도 들고 조청도 성분이 더 크고 물엿은 조금 더 적게 들고. 그래가지고 전 요거를 구매했거든요. 그냥 2,900원 내고 요걸 구매한 거죠. 그래서 먹어봤는데 조금 담백한 맛이에요. 원래 약과 같은 게 되게 달고 요런 맛이 심한데 요거는 굉장히 조금 슴슴하면서 좀 정갈한 약과 맛이다, 요런 걸 느꼈고, 약간 파삭파삭한 약과예요. 보통 약과가 조금 찐득찐득하면서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약간 페스츄리처럼 약간 파삭파삭거리는 그런 약과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환상적인 맛일 줄 알았어. 뭐 한과 명인, 한과 명장, 명인 해가지고 되게 막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는데 맛은 있어요. 분명히 맛은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맛이 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환상적인 맛일 줄 알았어. 고급 약과죠, 고급 약과. 근데 그 정도의 환상적인 맛은 아니었다. 맛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환상적인 맛은 아니었다. 요렇게 저는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10개가 딱 들었고요. 개당 한 990원 하는 거죠. 그리고 무료 배송이다. 그래가지고 먹어봤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번쯤 먹어볼만 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거랑도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 요 조금 성분이 떨어지는 버전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합니다. 기회가 되면 요것도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사 스탠다드. 요즘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 쿨텐다드라고 하죠. 요거 990원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무텐다드, 쿨텐다드. 쿨텐다드가 약간 유니클로의 에어리즘인가? 그거를 약간 카피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브랜드인데 지금 요게 990원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요 990원 단독으로 구매는 불가능하고 요 990원 제품이랑 같이 다른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을 하나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지 요 99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최저가로 한번 나열을 해보니까 뭐 무신사 벨트, 뭐 긴팔 티셔츠, 마스크, 그리고 다른 긴팔, 뭐 양말 이런 것들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런 거랑 같이 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텐다도 990원 무조건 이득이니까 요거 하나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무신사 스탠다드 요거 흰색 반팔티랑 같이 릴렉스핏 반팔이라고 있어요. 릴렉스핏 반팔 11,000 얼마였지? 요거 릴렉스핏 크루넥 반팔 티셔츠 2, 요거 화이트, 그러니까 흰색 티셔츠를 2벌 구매한 거죠. 그렇게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무신사에서 990원 이벤트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요 기회에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올해 1월달에 요 모빙 밀리의 서재 7GB 11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을 주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입한 지 3개월 말에 4만원이 지급되고 그 또 1개월 후에 만원이 지급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요번 달이 아니구나. 저번 달 말이 딱 3개월 말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품권이 4만원이 왔어요. 4만원이 와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신세계 상품권이라서 저는 이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변환을 했는데 신세계 상품권이 약간 통합이 좀 웃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문자로 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안 돼. 직접 이마트 점포를 방문을 해가지고 지류 신세계 상품권으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한 다음에 근데 전 이마트에서 당장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승머니 신세계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변환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변환하려면 또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고객센터를 가가지고 또 승머니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귀찮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자전거 타가지고 이 승머니 교환하러 갔다 왔는데 이 신세계가 이런 말이 많잖아요. 약간 이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요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받은 걸 그냥 바로 변환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걸 또 마트를 방문해가지고 지류 상품권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고객센터 가가지고 이걸 또 이제 인터넷 머니로 변경하고 하는 작업들이 좀 귀찮더라. 그래서 이게 신세계 요쪽이 요걸 조금 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요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조금 사용자 친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요 밀리에서제 7GB 요 요금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1,100원. 그래서 알뜰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해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고글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니 너 얼마 전에 고글 구매했잖아. 변색 고글 구매를 했는데 변색 고글 말고 변색이 안 되는 고글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변색되는 이 농도? 진하기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또 여름이 되면은 너무 덥고 습기가 높으면은 변색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락브로스 고글이 워낙 저렴하니까 변색 안 되는 고글도 하나 사가지고 비교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락브로스는 해외 직구보다 국내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 쿠팡에서 보면 요 정도 가격이에요. 13,900원, 15,900원.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이 렌즈가 국내에서 파는 거는 이 노란색 렌즈밖에 안 팔아. 저는 그레이 렌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레이 렌즈를 안 팔더라고 국내에서. 그래서 이런 노란색 미러 코팅된 요 렌즈밖에 안 팔아서 요번에도 어쩔 수 없이 직구로 구매했다. 알리에선 요런 모델이 있어요. 똑같은 모델인데 요런 그레이 렌즈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모델. 그래서 요것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도착을 하면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요게 이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모델이죠. 요 네이비 색상의 미러 코팅 렌즈, 블랙 색상의 미러 코팅 렌즈. 요게 이제 쿠팡에서도 팔고 있는 모델이고, 근데 쿠팡에서 요걸 안 팔아가지고 이걸 또 직구를 해가지고 구매하게 됐는데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면 더 싼데 직구를 해서 오히려 더 비싼 가격 주고 샀다. 16,600원 아닙니다. 이거 원래 실제 가격이 2만 얼마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웰컴 특가 가격이 여기 뜬 겁니다. 원래는 25,000원인가 이런 거예요. 요 가격이야 원래. 물론 지금은 알리는 좀 세일 같은 걸 많이 해서 쿠폰 같은 거 적용하고 하면은 실제 구매 가격이 한 18,000원인가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국내 가격보다 비쌉니다.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전 색상이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전 요거를 구매를 한 건데 어쨌든 요것도 도착을 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 자전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낙차를 했어요. 낙차.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저 진짜 옛날에 진짜 거의 한 10년 전에 MTB 타다가 미묘한 단차에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넘어진 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진짜. 근데 넘어졌어.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 굉장히 저속으로 어필 중에 하다가 넘어진 거라서 뭐 다치고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넘어졌을 뿐이고 좀 쪽팔렸을 뿐인데 자전거도 문제 없고 저도 문제 없습니다. 살짝 왼쪽 발목을 삐끗하긴 했어. 근데 뭐 염좌라거나 막 붓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살짝 뻐근하다 요 정도고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낙차를 첫 경험했다. 낙차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되게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빨리 달리고 이런 타입도 아니고 또 어필 중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냥 하다가 되게 어설프게 넘어졌어. 심각하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전 조심하게 탄다고 하지만 정말 또 조심해야겠다. 근데 제가 넘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일반적이었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그 피자헛에서 피자를 한 손에 들고 이거 운전하다 보니까 넘어진 거거든요. 진짜 좀 억울하게 넘어졌는데 근데 피자를 어떻게 담을 데가 없어요. 피자는 너무 커가지고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손에 들고 한 손에 피자를 들고 운전하다 보니까 피자를 한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넘어진 건데 더욱더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특히나 한 손에 뭔가를 들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겠다.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다들 이제 안전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었지? 요게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 이거를 쓰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웃겨요.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왜 자살이라고 안 쓰지? 이거를 뭐 극단적 선택이라고 왜 쓰지?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게 뭐 옳고 그르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을 안 하면서 계속 뭔가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런다? 진짜 선비의 나라 같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서 뭐 청소부는 뭔가 비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으로 바꾸자. 아니 그러면은 뭐 청소부의 인권을 좀 올려주고 월급을 올려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말만 환경미화원이라고 바꾸면 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해결을 안 하면서 말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것도 있죠. 또 애완동물 너무 이상해. 반려동물로 바꾸자. 그러면은 반려동물을 뭐 입양할 때 아무렇게나 입양하지 말고 조금 더 과정을 좀
둬가지고 해외처럼 무슨 칩을 받고 아무나 이렇게 맘대로 입양 못하게 절차를 좀 빡세게 해가지고 유기견이나 유기묘 이런 거 발생 안 하게 그렇게 하든가 제도를 바꾸든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름만 반려동물 바꾸면 뭐 바뀝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뭐 자살도 그렇잖아. 자살 이거 뭐 극단적 선택 뭐 이런 걸로 눈 가리고 아웅할 거면 자살 대책 뭐 이런 거에 좀 뭐 비용을 쓰거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든가 이런 게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말만 바꾸는 거. 그쵸? 또 뭐가 있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뭐가 불편해요? 어떤 언어가 불편해요? 바꿉시다. 뭐 의미가 있냐고. 그런 게 되게 많아. 아 얼마 전에 그것도 있었다. 뭐였더라? 핑계고였나? 어디였지? 뭐 유모차가 안 된다. 뭐 유아차로 바꾸자.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았나? 이상한 논란, 이상한 단어 가지고 뭘 약간 하려는 그런 거 나 되게 싫어 진짜. 아 되게 싫은 건 아니고 해도 되는데 그럴 거면은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든지 말만 바꾼다고 뭐가 바뀝니까? 그러면서 뭐 말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그런 게 좀 되게 별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뭐 자살 그냥 쓰든가. 이런 나라가 또 있을래나? 우리나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쵸? 이거 말고도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공중파에서 제대로 상표명 말 못하는 거 유튜버 이런 거 너튜버라고 그러잖아. 너튜버. KBS도 말 못해가지고 K본부 S본부 이러고 그쵸?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도 말 못해서 뭐 땡이키 그쵸? 애플도 말 못해가지고 무슨 뭐 사과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무슨 광고 무슨 법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뭐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이런 방송 봐도 그냥 다 해 그냥. 누가 무슨 유튜버를 너튜버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나라가 어딨어. 그리고 막 예능 같은 거 보면 막 스티커 붙이잖아. 나이키 마크 이거 안 보이게 하려고 스티커 붙이고. 아니 다른 어느 나라 방송을 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디다스 티셔츠 입었다고 아디다스를 가려 티셔츠를 붙여. 해외 방송 봐봐요. 아디다스 티셔츠 입고 나왔다고 그거 가리는 그런 방송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빼고. 그런 거 보면 진짜 깝깝해 진짜. 우리나라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 선비의 나라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참 불편한 것도 많고 제약도 많고 이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요번 주 주간 이스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미있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